하늘빛이 검푸르게 깔리던 어느 여름날. 그날의 하늘은 알 수 없는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먹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숨을 죽인 채 어딘가로 흘러가야 할 비를 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지금도 그 하늘의 색을 정확히 기억한다. 잔뜩 먹은 파도처럼 눌려있던 그 빛깔. 곧 무언가 터질 것만 같은 어린 마음에도 오늘 뭔가 있으려나? 하고 느껴지던 기운.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그 하늘보다 더 무거운 얼굴을 하고 계셨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듯. 일이 많았고 해야 할 시간은 짧았다. 날씨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가족 모두의 어깨에는 이미 작은 부담이 하나씩 걸려 있었다. 자, 빨리빨리 시작하자.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한숨을 숨긴 채, 그러나 모두를 다독이려는 목소리로.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준비를 마쳤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집 앞 큰 밭에 심어진 마늘을 뽑아서 정거장까지 옮겨야 하는, 하루가 걸릴지 밤을 새야 할지 모르는 일과가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애써 모른 척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늘밭에 들어서자 흙냄새와 마늘향이 한데 뒤섞여 코끝을 강하게 때렸다. 마늘을 잡아당기면 땅이 쫙 하고 찢어지며 뿌리와 흙이 함께 딸려 올라왔다. 그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또 일으켜 세우는 반복.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가기 전부터 허리는 뻐근해지고 손끝은 마늘 껍질에 까졌다. 가족들은 말없이 각자의 호흡으로 일을 해나갔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가장 앞부분을 맡아 속도는 느리지만 끊이지 않는 리듬으로 마늘을 뽑고, 어머니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땀을 닦을 틈도 없이 묵묵히 옮겨 쌓고, 동생들은 투덜대면서도 한 번 손에 잡히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무거운 시간에 작은 숨구멍이 생기는 듯했다. 일이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 하늘은 결국 참지 못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내 손등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 하나가 신호가 되어 곧이어 빗줄기가 선들을 그리듯 펼쳐졌다. 처음엔 잔잔하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털어내듯 세찬 소리로 떨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당황, 걱정, 짜증, 그리고 어쩌겠냐는 체념까지 표정 속에서 뒤섞여 있었다. 이 비 조금 있다 그칠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비는 그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더 굵고 더 빠른 속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건 마늘을 실어 나르던 손수레였다. 바퀴는 지늘게 잠기고 흙은 발목까지 치고 올라와 마치 우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걱정이 모두의 눈에 담겨 있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옷은 이미 속옷까지 젖어버렸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쫙쫙 하는 물소리와 함께 발이 흙 속에
푹푹 박혔다. 불만은 말없이 공기 속을 떠다녔다.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왜 오늘인가? 하루만 늦게 와도 되는 비가 왜 이날을 골랐는가? 우리는 투덜대지 않았지만 서로의 호흡과 걸음걸음이 그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흙탕물 튀는 걸 보면서 허허허 하고 느긋하게 웃으셨다. 마치 이 빗속의 난장판이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한번 해보자고. 비 오면 어떠냐. 방법은 또 있지. 아버지는 비닐포대를 가져와 그걸 바닥에 깔았다. 우리 모두가 신발 밑에 힘을 주어 비닐을 미끄러지듯 끌기 시작했다. 그 위에 마늘을 올리고 이동시키는 즉석에서 만든 비닐 썰매였다. 기적처럼 그게 통했다. 바퀴가 빠지지 않고 흙도 덜 묻고 가볍진 않았지만 끌 수는 있었다. 그러자 비로소 우리 가족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얼굴에 쏟아지고 옷은 다 젖었지만 서로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비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피어났다. 오, 이거 되네. 더 밀어. 잡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가족들은 어느새 비를 핑계 삼아 투덜댔던 사람들에서 비를 놀림 삼아 웃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결국 또 허허허 웃으셨다. 그 웃음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이상하게도 우리를 더 힘나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는 오히려 더 굵어졌는데 우리의 웃음도 더 커졌다. 해지기 전에 끝내자. 누군가 외쳤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선언문처럼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힘을 줬다. 몸은 무겁고 손끝은 얼얼하고 비는 눈을 찌르고 흙은 다리에 붙어버렸는데 희한하게도 그 어떤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졌고 마지막 한 짐을 옮길 때쯤 비는 가장 크게 쏟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를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빗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함께 끌어냈다. 그리고 마지막 마늘더미가 정거장에 놓인 순간 우리는 모두 멈춰 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말했다. 해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비를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오늘 하루의 고단함, 서로를 향한 고마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가족의 힘이 있었다. 돌아보면 그날은 정상이 아니었다. 폭우 속에서 허리 굽혀 마늘을 뽑고 흙에 발이 잠긴 채 끌고 옮기고 옷은 젖고 손은 상처투성이고 몸은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기억은 고생의 색이 아니라 따뜻함의 색으로 남았다. 왜일까? 가족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다. 불평을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모았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칠 때면 그날을 떠올린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해냈다. 웃으면서 해냈다.
그 기억은 말 그대로 평생의 배터리가 되었다. 내가 힘이 빠질 때면 그날의 젖은 옷, 진을 무거운 마늘자루,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던 가족의 얼굴이 내 마음을 다시 충전해준다. 어떤 난관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다는 믿음.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용기.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남아 계속 살아 숨 쉬는 가족의 에너지. 그 모든 건 비 오는 날 마늘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날의 풍경에 살며시 눈 감는다. 나는 다시 강해진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날 하루가 내 인생 최고의 배터리가 되었다.